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생님께서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셨는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947년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은 됐지만 아직 정부 수립이 안 된 상황, 미군정 체제인 1947년에 보스턴 마라톤 50주년을 맞이한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셔서 또 세계 만방의 한국인의 기상을 떨칩니다. 바로 서윤복 선생님이 우승을 합니다. 우승을.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보스턴 마라톤에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우승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더니 그 당시에 바로 김구 선생님은 1949년에 암살을 당하셨는데요. 암살 당하시기 2년 전인 1947년 서윤복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세계를 제패를 하고 돌아오자 김구 선생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족패천하라는 휘호를 주시면서 격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족패천하, 뭔 뜻이냐? 다리로 천하를 제패했다. 다리 족자, 제패할 때 패자, 천하 할 때 천하, 족패천하, 다리로, 철각의 다리로 세계를 제패한 우리 한 민족의 영웅, 한민족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친 서윤복 선수를 그렇게 치하하셨답니다. 족패천하라는 휘호를 내리시면서 그게 이제 김구 선생님의 칭찬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48년도에 이제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이승만은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인데요. 그 이승만 선생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농담을 하셨답니다. 어떤 농담을 했냐? 나는 독립운동을 수십 년 했는데 신문에 별로 안 나오는데 자네는 2시간 남짓 보스턴 거리를 달렸는데 나보다 더 유명해졌다. 왜냐? 서윤복 선생께서 1947년에 보스턴 마라톤 우승하실 때 세계 만방의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50년 역사에 있어서 동양인이 우승하기는 최초였습니다. 동양인이 보스턴 마라톤 우승한 첫 사례입니다. 1947년째 50일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대서특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기 전 시절이긴 하지만 1947년에 서윤복 선수를 격려하실 때 나는 독립운동을 수십 년 했지만 언론에 별로 안 나오는데 자네는 2시간 남짓 보스턴 거리를 달렸는데 나보다 더 유명해졌다라고 이제 농담을 하셨답니다. 그게 이제 서윤복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로부터 세월이 또 3년이 흐릅니다. 드디어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딱 2달 전입니다. 그때도 이제 또 보스턴 마라톤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또 출전을 합니다. 그때 역시 송기정 선생께서 감독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선수 여러 명이 이제 출전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송기정 선생께서 서윤복 선수를 데리고 1949년에 보스턴에서 우승하셨을 때 그 대회에 가기 전에 그 보스턴 시내에서 어떤 한국인 교민이 그 우리 선수단을 이렇게 고급 식당에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식사비를 안 내고 잠적을 해버렸답니다. 우리 교민이.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식사비를 우리 선수단, 송기정 선생님 선수단이 돌아갈 비행기표 값을 가지고 그 식비를 치렀답니다. 그 정도로 또 정말 그 안 좋은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떨어져 버리는 우리 선수단은 돌아올 때는 화물선을 빌려 타고 왔답니다. 그래서 갈 때는 미 군용기로 5일에 걸쳐서 그 보스턴에 도착하셨는데 돌아올 때는 화물선 배를 타고 오시는 바람에 18일 만에 한국에 귀국을 하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1947년도 서윤복 선수의 세계 제패, 보스턴 마라톤 세계 제패에 관한 역사고요. 그래서 3년 후에는 1950년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딱 2달 전인 역시 4월 19일 날 보스턴 마라톤에 우리 선수들이 또 이제 출전을 하는데 그때는 1, 2, 3위를 다 한국 선수가 휩쓸어 버립니다. 1위 함기용 선생님, 2위 송길륜 선생님, 3위 최윤칠 선생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50년 4월 19일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한국인이 1, 2, 3위
금메달, 동메달을 휩쓸어 버립니다. 1위 함기용 선생님, 강원도 춘천 출신. 2위 전북 군산 출신의 송길륜 선생님. 3위 함경도 출신이신 최윤칠 선생님. 이 세 분이 금은 동메달을 다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1위를 하셨던, 보스턴 마라톤을 제패하셨던 함기용 선생님은 그 초반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32km 지점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상심의 언덕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상심의 언덕 32km 지점에 거기에 도착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걸었답니다. 그러다 또 뛰고 또 걷다 뛰고 이걸 3번 반복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워낙 초반에 빠른 속도로 D 그룹하고 이렇게 거리차를 좁혀놨기 때문에 3번이나 걷다 뛰다를 반복했는데도 그 선두 그룹이 그 추월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유지해가지고 그 함경 선생님은 보스턴 마라톤에 우승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보도했답니다. 워킹 챔피언. 걷다 뛰다를 3번 반복이기 때문에 워킹, 걷다, 챔피언, 우승자, 워킹 챔피언이라는 그 명칭을 달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함기용 선생님의 1950년 보스턴 마라톤 제패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셨던 분 중에 전북 군산 출신의 그 송길륜 선생님이 은메달 2위를 하셨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보스턴 마라톤 우승의 비결이 뭐냐? 라고 하니까 김치라고 단답형으로 김치. 그래서 김치의 세계화의 시초가 그 송길륜 선생님, 은메달을 따신 송길륜 선생님의 김치라는 발언에서 시작된 게 아니냐, 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상심의 언덕의 전설을 만든 그 존 캐리라는 분은 그 많은 그 기자들로부터 인터뷰를 많이 받아왔을 거지 않습니까? 주로 질문들이 이거랍니다. 왜 그렇게 달리냐? 보스턴 마라톤을 61회나 출전해서 58회나 완주할 정도로 왜 그렇게 달리냐라고 질문하니까 초지일관으로 이런 답을 하셨답니다. 나는 달리기를 매우 사랑한다. 나에게는 달리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을 하셨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함기용 선생님 관련해 가지고 1950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이신 함기용 선생님 관련해서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송길륜, 최은칠 이 세 분이 금은동을 석권하셨기 때문에 돌아와 가지고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2달 후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카퍼레이드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6.25 한국전쟁이 발발이 되니까 우승하셨던 함기용 선생님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전쟁이 발발되니까 그 금메달 따신 것을 동대문 운동장 근처, 옛날에는 동대문, 지금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인데요. 그 당시 최근 한 10수년 전에 그게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동대문 운동장이고 과거에는 해방 후에는 거기가 서울운동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운동장 근처에다가 금메달을 묻어놓고 고향인 강원도 춘천으로 피난길에 들어섰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군대와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민군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냥 인민군 만세라고 외치셨답니다. 함기용 선생님께서 1950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인 함기용 선생께서 인민군 만세. 왜냐 인민군이면은 인민군 만세라고 하지 않으면 사살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얼떨결에 인민군 만세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군이 함기용 선생을 체포를 해가지고 그래서 체포당한 함기용 선생은 이제는 나는 죽은 목숨이다. 왜냐 국군한테 체포되기 때문에 인민군의 그 앞잡이로 생각하고 그냥 사살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찰나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바로 2달 전에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한 함기용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국군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는 언론이 많이 활성화 안 되고 그런 시절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2달 전에 대한민국의 기계,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친
함경 선생에 관해서 들은 분이 있었나 봅니다. 국군 중에. 그래서 알아본 사람이 있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답니다. 사살당하지 않고 그냥 이제 체포해서 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훗날 그 서울운동장 근처, 지금의 동대문 운동장 거기를 파헤쳤는데 이미 금메달은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고,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는데도 6.25 한국전쟁이 2달 만에 발발하는 바람에 제대로 카퍼레이드 이렇게 환영식도 못해서 그것의 아픔을 알고 있던 고향 춘천 시민들이 54년 만에 환영식을 했답니다. 그게 2004년도 보스턴 마라톤 우승한 지 54년이 흐른 2004년에 고향 춘천에서 이러이러하게 함경 선생님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환영식을 하면서 월계관을 씌워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드디어 이제 여자 마라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자 마라톤의 역사. 그게 뭐냐면 1967년도에 그 당시에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교의 언론학, 즉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있던 캐서린 스위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20살의 여성. 캐서린 스위처라는 그 여성이 마라톤에 출전하고 싶어서 그 보스턴 마라톤에 이제 처음으로 출전을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스턴 마라톤의 역사가 1967년이면 70년의 역사가 된 시점이죠. 1897년부터 시작돼서 1967년이니까 보스턴 마라톤이 시작한 지 70년이 된 그 시점인 겁니다. 1967년도에. 그때 캐서린 스위처라는 사람이 마라톤에 출전하고 싶은데도 남자들밖에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 남자들만 출전할 수 있었지 여자들은 출전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여자들은 많이 달리면은 자궁이 처져버리니까 몸에 안 좋다. 또 가슴에 털이 날 수도 있다. 또 그 다음에 다리가 굵어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도 없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뿐만 아니라 다른 마라톤 대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출전 자체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뛰고 싶은데도 못 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남자친구는 마라톤을 출전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남자친구의 영향도 받고 또 코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보스턴 마라톤 이제 출전 신청을 할 때 이름을 이니셜만 풀네임을 하지 않고 이니셜만 해가지고 그 이름만 가지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식별이 안 되게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청이 접수돼가지고 번호표가 261번 번호표를 달았습니다. 등록번호 261번, 백넘버 261번을 달고 출전을 하는데 립스틱도 바르고 그냥 머리도 다 여성처럼 길게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딱 띄는 거죠. 다들 남자들만 출전하는데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출전하니까 대회 조직위원장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6km 지점에서 그를 발견하고 제지를 합니다. 당장 이 코스에서 꺼져라. 번호표 나한테 주고 얼른 나가라. 라고 하는데 남자친구 코치가 그 제지하는 조직위원장을 이렇게 뿌리치고 계속 그 여성인 캐서린 스위처를 달리게 해가지고 캐서린 스위처는 출발 지점부터 피니시 라인까지 4시간 20여 분 만에 기록으로 완주합니다. 4시간 20여 분의 기록으로 완주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여성 풀코스 완주자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도 보비 깁이라는 여성은 그 여성도 한번 1966년도에 출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지 않고 중간 지점인 초반부에서 숲속에 숨어 있다가 또 남자만 출전이 허용되다 보니까 남자처럼 가발을 쓰고 또 남자 그런 모양으로 하고 번호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출발 초반부에서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완주는 했답니다. 그런데 등록도 안 했고 또 출발점에 서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예 기록으로 인정을 안 한 거고요. 그게 이제 보비 빌이라는 사람이 1966년에 처음 시도했던 거고 그분을 중간에 끼어들었으니까 완주를 못한 거죠.
그런데 1967년도에 캐서린 스위처라는 그분은 정식으로 이름을 이니셜만 하긴 했지만 등록을 해서 스타트 라인부터 피니시 라인까지 42.19km 전 구간을 4시간 20여 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도 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떳떳하게 여자처럼 립스틱도 바르고 머리도 길게 이렇게 하고 출전을 해가지고 골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여자 마라톤 여자로서는 풀코스를 최초로 완주한 분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1967년 최초에 완주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완주를 못했으면 여자들은 42.19km를 완주하지 못하는 걸로 사람들은 믿었을 거다. 또 내가 완주를 하지 않으면은 몇몇 여성들이 그냥 마라톤을 광고용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쇼잉 차원에서 이벤트로 하기 위해서 마라톤 대회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뛰었다. 42.19km를 4시간 20여 분의 기록으로 완주했다라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한테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쉽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다들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완주를 못한 거지 기회를 주니까 이렇게 기회를 준 건 아니죠. 그냥 자기가 기회를 찾아가지고 한 거이긴 한데 나는 기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완주했다. 그래서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 여자도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다라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치는 모습, 그 대회 조직위원장이 6km 지점에서 캐서린 스위처를 뿌리치는 모습이 그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분개를 했답니다. 왜 여자들은 못 뛰게 저래 제지하려고 하냐, 라고 이제 분노하면서 그게 공론화 됐습니다. 여자가 정말 못 뛰냐? 저 완주한 거 봐라. 4시간 20여 분의 기록으로. 그래서 여자 마라톤, 여자도 출전하는 것이 이제 공론화가 된 거고. 그래서 그게 바로 1971년도,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난 1971년도에 제2회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여성이 최초로 출전이 허용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공론화가 돼가지고 이제 여성도 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고 또 여성들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1971년도에 제2회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마라톤 역사상 최초로 여자들의 출전을 허용을 해주고 이듬해인 1972년도에는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여성들의 출전을 허용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분이 바로 여자 마라톤의 이제 전설인 캐서린 스미처라는 분이고 그분이 그 1967년 최초 그 역사를 만든 때로부터 50년이 지난 20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2017년에 자기가 그 역사를 만들었던 거 50주년을 기념해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50년이 지났으니까 70세가 된 겁니다. 20살 때에 그 역사를 만들었고 50년이 지난 70세 나이에 보스턴 마라톤에 2017년도에 출전해가지고 또 똑같은 번호 261번을 달고 뜁니다. 자기가 50년 전에 달고 뛰었던 261번을 그대로 다시 한번 261번을 달고 뛰어서 또 완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벌써 그 직후에 보스턴 마라톤 조직위원회에서는 261번을 영구 결번 처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번호를 사용하지 마라. 여자 마라톤의 역사를 만든 캐서린 스위처를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261번은 누구한테도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영구 결번 처리를 했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캐서린 스위처는 그런 역사를 만드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난 2018년도, 지금부터 2년 전에는 런던 마라톤에 또 완주를 했습니다. 이 캐서린 스위처라는 분이. 그만큼 여자 마라톤의 전설. 남자 마라톤의 전설은 아까 말씀드린 존 캐리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여자 마라톤의 전설은 캐서린 스위처라는 분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존 캐리는 2004년도에 사망하셨지만은 캐서린 스위처 이분은 아직도 이제 70대
60대 초반으로 살고 계신 분이고, 또 아까 이제 약간 말씀 생략했습니다만은 존 캐리 그 동상에는 그 이제 27살의 모습과 77세의 모습 동일 인물이 서로 맞잡고 뛰는 그 동상, 상심의 언덕 32km 지점에 그 동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상 명칭에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ng at Heart, Young at Heart. 마음은 젊다. 마음은 청춘이다. 마음은 청춘이다. Young at Heart라는 제목으로 동상의 제목이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27살 때 우승했고 지금 77세 50년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성기 때인 1943년에 36살의 나이로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인 2시간 30분을 기록했는데 85세 마지막으로 마라톤을 은퇴하던 85세 나이, 즉 1992년에는 5시간 58분의 기록으로, 기록은 늦지만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세월의 무게가 있어서 기록은 늦지만은 마음만은 영원히 청춘이다. Young at Heart라고 동상 명칭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마라톤의 이제 역사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고부터 또 이제 드디어 2001년도에 보스턴 마라톤의 역사가 또 세워집니다. 바로 국민 마라톤의 이봉주 선수,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합니다. 보스턴 마라톤에서. 그러니까 함기용 선생, 서윤복 선생께서 1947년에 우승, 또 함기용 선생께서 1950년에 우승, 그로부터 51년이 지난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이봉주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 2시간 9분의 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도 또 역사는 있습니다. 역사. 그게 뭐냐? 1993년도에 오면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했던 몬주익 언덕을 돌파하면서 1992년에 황영조 선수가 우승했던 때로부터 한 이듬해죠. 이듬해 1993년도에는 김기룡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2등을 합니다. 2등 한국인으로 출전해서 보스턴 마라톤 2위를 합니다. 1993년에 김기룡 선수.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바르셀로나의 우승자인 황영조 선수와 그 다음에 이제 이봉주 선수가 출전해서 황영조 선수는 보스턴 마라톤에 4등을 하고 이봉주 선수는 11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1996년도에는 애틀란타 올림픽,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봉주 선수가 1등하고 3초 차이로 아쉽게 2등을 합니다. 2등. 이봉주 선수가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1등하고 3초 차이로 아쉽게 2등을 하는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그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난 1997년에는 이제 보스턴 마라톤의 하나의 전기가 됩니다. 그게 뭐냐? 보스턴 마라톤이 1897년에 시작됐으니까 1997년이면 만 100주년입니다. 만 100주년. 1997년에는 보스턴 마라톤의 일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건 그 전까지는 참가자의 자격을 안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많은 사람이 세계 최고의 권위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즉 마라토너들한테는 버킷리스트 1호일 정도로 보스턴 마라톤을 출전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이니까 평균 한 15,000명으로 제한하자라는 차원에서 참가자의 기록 제한을 둔 겁니다. 최근 2년 이내에 공인된 대회,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공인한 그 공인 기록이 일정 기준 기록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는 사람만 출전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둡니다. 그게 1997년입니다. 199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인 1997년부터는 일정 기준 기록 이내 골이 난 기록, 그것도 2년 이내 그 기록을 세웠어야만이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출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1997년, 즉 지금부터 23년 전이고요. 그로부터 이제 5년이 지나서 제가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도에 제가 마라톤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4년도에 존 캐리라는 분이 돌아가신 연도죠. 2004년이면 2004년도에 제가
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개인 최고 기록이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던 그 2004년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때 입었던 기념품이 이 옷입니다. 이 옷. 이 기념품을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뉴발란스에서 이제 협찬했고 여기에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인터내셔널 마라톤. 서울 인터내셔널 마라톤. 이게 월계관 이 로고입니다. 월계관. 이 로고는 서울시하고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합니다. 서울 도시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서울특별시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회인데요. 그래서 그 2004년 대회는 뭐냐? 2004 서울국제마라톤 대회 겸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입니다. 2004 서울국제마라톤 대회 겸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 그래서 서울국제마라톤 대회, 서울 인터내셔널 마라톤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로고, 이 글자가 특허청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이걸 사용을 못합니다. 서울특별시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특허청에다 특허 등록한 이 문자하고 이 로고입니다. 이 월계관을 사람 머리에다 월계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제75회 동아마라톤 2004년도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에 개인 최고 기록, 그때 기념품입니다. 이게 출전자들한테 기념품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걸 입고 개인 최고 기록인 3시간 19분 48초를 달성을 했는데요. 제가 이 시점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이 1997년부터 참가 자격을 제한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04년도에 제가 3시간 19분 48초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제 연령으로는 30대 이제 그때가 36세였습니다. 36세. 36세니까 이제 만 35세 나이인 거죠. 한국 나이로 36세니까 만 35세 나이인 2004년도에 이렇게 3시간 19분 48초로 했는데 그때 나이로는 보스턴 마라톤의 기준 기록이 보통 남자 여자 다른데요. 남자보다 여자는 30분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는 더 30분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5살 그 구간으로 한 5에서 10분씩 이렇게 완화가 됩니다. 나이가 5살 단위로 더 많아질수록 기록이 요구되는 기준 기록이 5분에서 10분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 35세 때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 48초를 달성할 때의 저의 보스턴 마라톤 출전 기준 기록은 3시간 15분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즉 만 35세에서 만 39세까지 만 35세에서 만 39세까지는 3시간 15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는 30분이 완화되어 있으니까 여자는 3시간 45분 이내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기준 기록이 3시간 15분인데 저는 3시간 19분 48초니까 4분 48초가 늦어가지고 자격 취득을 못했습니다. 4분 48초가 늦어서 여하튼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보스턴 마라톤은 누구나 출전하고 싶어 하는데 누구나 출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권위가 있는 대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보스턴 마라톤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1년도 새천년이죠. 2001년에 들어와서는 2001년에는 이봉주 선수가 이제 51년 만에 함기용 선생이 우승한 지 51년 만에 2001년에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했다라는, 그래서 상금을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됐겠죠. 1억 1천이나 1억 2천 정도. 그래서 이봉주 선수가 세계 최고의 권위에 보스턴 마라톤 우승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애틀란타 올림픽에 은메달을 따셨고, 그 다음에 98년도와 2002년도는 아시안 게임 2연패를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이봉주 선수는 대한민국 남자 마라톤 한국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게 2000년이니까 보스턴 마라톤 우승하기 1년 전이죠. 2000년 도쿄 마라톤에서 2시간 7분 20초로 이봉주 선수가
한국 마라톤, 남자 마라톤 한국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20년 동안 안 깨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에 도쿄 마라톤에서 이봉주 선수가 기록했던 2시간 7분 20초의 그 한국 신기록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깨지고 있습니다. 국민 마라톤 이봉주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기록을 수립한 이듬해인 2001년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또 세계를 제패를 한 게 바로 이봉주 선수이십니다. 이봉주 선수는 43번인가 출전해서 41번인가 완주하셨습니다. 20살부터 마라톤을 시작해서 40살까지 은퇴하던 40살까지 20년 동안 43회 출전해서 41회를 완주를 하셨답니다. 그 정도로 프로 생활을 오래 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마라톤 역사에 또 어떤 게 있냐. 그 아픈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바로 7년 전입니다. 7년 전. 7년 전에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보스턴 마라톤에 테러가 발생이 됩니다. 9.11 테러가 발생된 지 딱 12년이 된 2013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피니시 라인을 한 200m 정도 앞둔 지점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보스턴 마라톤 코스는 이제 그 보스턴의 남서쪽 외곽인,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남서쪽 외곽인 보스턴의 홉킨턴에서 출발을 합니다. 보스턴의 남서쪽 교외 지역, 시 외곽이죠. 남서쪽의 교외 외곽인 홉킨턴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북동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항구 쪽, 대서양 연안인 항구 쪽인 거기로 골이 납니다. 골이 나는데 그 골이 난 지점은 보스턴 육상 경기 클럽 건물 앞에서 골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스턴 마라톤의 출발 지점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보스턴의 남서쪽 교외인 홉킨턴에서 출발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골인 지점을 그 테러가 발생된 게 2013년도 4월 셋째 주 월요일인데요. 골인점 피니시 라인을 200m 정도 앞두고 거기에서 무슨 전기 밥솥 같은 거 안에다가 무슨 화약 같은 걸 넣어놓고 기폭장치 늘어져 가지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3명이고 부상자가 180여 명인데 부상자 중에서도 13명은 팔 또는 다리가 절단되는 사지 절단이 되는 중상을 입어버렸습니다. 즉 그게 2013년도 보스턴 마라톤, 지금부터 7년 전에 그 테러가 발생이 돼서 사망자 3명, 중상자가 13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경상자가 한 170명 정도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인파가 모이다 보니까 피니시 라인을 200m 앞두고 거기다 폭탄을 이제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요. 근데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작년 6월에 개봉됐습니다. 작년 6월에 그게 스트롱거입니다. 스트롱거 강하다, 이런 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스트롱거.